네, 안녕하세요. 금일 브라운백 세션을 맡게 된 어카운턴시의 송창규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레딧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더스트리에서 AI, ML의 활용 사례는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고객의 니즈 혹은 요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드햇에서도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및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을 위한 관리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언급드린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제품이며 프로덕션을 배포하기 전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ML 모델을 신속하게 개발 및 테스트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원하는 샌드박스를 제품 내에서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오늘 브라운백 세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아젠다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해서 강조하여 언급드리고 있는 레드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며, 두 번째로는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RHODS에서 제공하는 주피터 노트북 활용 예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레드햇과도 관련이 깊은 회사인 IBM 제품인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라는 AI ML이라는 영역에서 포지션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 두 제품 간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고 준비한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인 레드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 줄여서 RHODS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오늘날 AI, ML 영역에서의 당면한 요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매뉴얼하게 손이 많이 가는 수많은 도구들에 대한 핸들링입니다. 가령 빅데이터 분석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하드를 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HDFS 혹은 맵리듀스, 양과 같은 컴포넌트들의 구성과 입맛에 맞는 에코시스템 컴포넌트들의 구성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세팅하는 작업에 워크로드만 해도 녹록치 않은 작업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요소에서 살펴보았듯이 AI, ML 영역에서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에코시스템 또한 컴포넌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들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 관리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다양한 프로덕션 환경을 만족시키면서 서비스를 배포하는 타스크 또한 지금까지의 레거시 AI, ML 환경에서는 쉽지 않은 타스크임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언급드린 세 가지의 당면 과제들을 가능하다면 하나의 제품,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주고 손쉽게 제공해준다면 그간 어렵게만 생각해했던 AI, ML에 대해서 더욱 손쉽게 접근하고 간단하게 쉽게 핸들링 또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이와 같은 AI, ML에 사용하려는 이유 혹은 이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기존 레거시 AI, ML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의 기반이 되는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로 옮겨온다는 건 어떠한 이점이 있어서 옮겨오는 게 아닌가라고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꼽아본 네 가지 요소 이외에도 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대표적인 이유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정리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AI, ML에 사용하려는 이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신속하게 리소스 관리가 가능한 관점에서의 민첩성, 특정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일관되게 개발, 배포가 가능함을 의미하는 이식성, 니즈에 따라 프로비저닝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유연성, 마지막으로 AI, ML 영역에서의 에코시스템 컴포넌트의 확장 혹은 기타 기능적인 관점에서 스택 자동 확장이 가능한 측면에서의 확장성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 장표에서 소개해 드린 네 가지 이점 중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린 유연성, 즉 필요에 따라 AI, ML 환경을 프로비저닝 가능하다고 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인프라 프로비저닝 측면에서 as is, to be 두 가지 환경에 대하여 표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as is 환경입니다. 특정 개발자가 인프라 환경을 필요에 의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담당자인 운영자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요청에 맞게끔 VM 생성 및 자원을 할당하고
일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설치 정도만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단점으로는 당연히 클라우드 이전의 레거시 환경과 흡사합니다. 프로비저닝 프로세스는 현저히 느리고 또한 지연이 생기게 될 것이고 운영자는 일일이 매뉴얼하게 요청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는 번거로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비 환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론 투비 환경은 앞서 언급드린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최적화된 환경입니다. 역시나 개발자가 인프라 환경의 요청을 운영자에게 던지지만 운영자는 에이지 환경과 같이 VM 생성과 같은 번거로운 작업을 수행하는 대신에 특정 개발자를 위한 프로젝트 하나를 컨테이너 플랫폼 안에서 생성하고 그에 맞는 자원을 할당함으로써 타스크는 완료가 됩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으니 요청한 개발자에게 다시 리턴하게 되면 인프라 환경을 요청한 개발자, 즉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할당받은 프로젝트 안에서 쓰고자 하는 도구들을 구성하고 개발자 본인 입맛에 맞게 쓰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즉 이러한 환경과 기능을 제공해 주는 제품이 레드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 줄여서 RHODS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 장표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특장점에 대해서 언급드린 바로 그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 요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오픈시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즉, 레드햇 오픈시프트 데디케이티드, 레드햇 오픈시프트 서비스 온 AWS, 줄여서 로사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단 클릭만으로 디플로이 컨피그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쉬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향상된 기능, 협업 측면입니다. 레드햇에서는 이미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수많은 컴포넌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드햇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인증된 ISV 소프트웨어와도 쉽게 확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AI, ML을 위한 데이터 모델링 기능을 RHODS에서 제공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속한 유스케이스 제공 기능입니다. 세 번째 기능의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플로우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과정이 완료되면 이에 대한 아웃풋 또한 신속하게 RHODS 내에서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RHODS의 컨셉 아키텍처입니다. 맨 밑에 하단 스택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레드햇 매니지드 클라우드 플랫폼을 베이스로 레드햇 클라우드 서비스인 RHODS가 제공이 되며 다양한 ISV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와 커스터머 매니지드 ISV 소프트웨어 또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RHODS의 메인 기능에 해당하는 영역이 맨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AI, ML 영역 스택입니다. 데이터 수집부터 ML 모델 분석을 위한 컴포넌트 또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앞에 과정을 거쳐 모델링된 분석 모델을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 측면의 컴포넌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레드햇은 수백만 개의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글로벌 넘버원 오픈소스 회사입니다. AI, ML 분야에 있어서도 오픈데이터 허브라는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많은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레드햇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오픈데이터 허브는 다양한 오픈소스 솔루션의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소스 머신러닝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RHODS에서는 주피터 노트북, 텐서플로우, 큐플로우, 스팍, 파이토치와 같은 오픈소스 솔루션들이 통합되어 있어 빠르게 AI, ML 프로젝트를 시작 및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픈데이터 허브는 opendatahub.io 사이트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AI, ML에 당면한 과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와 같은 환경이 AI, ML 영역에 필요한 이유, 그리고 오늘 세션의 메인 주제인 레드햇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가 무엇인지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샘플 데이터를 이용하여 RHODS에서 제공하는 기능인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한 비교적 간단한 예시에 대해서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 콘솔에서 제공되는 메뉴 중에 리소스 메뉴의 화면 일부입니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오픈시프트 유저라면 UI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뉴에서 리소스라는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보시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맨 하단 화면에서처럼 리소스 타입에 대하여 선택이 가능하고 다양하게 리소스 타입별로 콘솔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큐멘테이션과 같은 타입을 설정하여 원하는 리소스를 검색할 수 있게끔 제품 콘솔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는 화면은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 구성에 대한 첫 번째 과정의 화면입니다. 우선 1번 화면이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 서비스를 시작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2번 화면에서는 주피터 허브를 시작하기 위해 이네이블 하는 화면입니다. 1번과 2번 둘 다 과정이 복잡하게 무언가 설치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보시는 화면처럼 이네이블 하기 위해 간단하게 클릭만으로 진행이 되고 바로 서비스가 이네이블 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이네이블이 되면 두 번째 화면에서처럼 이네이블드 된 서비스 메뉴에서 지금 주피터 허브가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익스플로러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AI, ML 관련 컴포넌트 및 다양하게 제공되는 그 외의 컴포넌트들이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의 과정에서 주피터 노트북이 이네이블 되었다면 지금 보시는 환경 구성 두 번째 화면에서는 주피터를 기동하기 위한 주피터 서버를 설정하고 스타트하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저는 일단 테스트 목적이었기 때문에 디폴트 구성 값으로 세팅하고 보시는 것처럼 기동을 하였습니다. 기동이 완료가 되면 3번 화면처럼 주피터 노트북 워크스페이스 화면이 보이게 되고 여기까지가 사용하기 위한 준비 절차는 모두 완료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주피터 노트북 환경 구성 과정에서 세팅을 모두 마쳤다면 지금부터는 샘플 데이터를 주피터 노트북으로 연계해서 분석으로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정으로 클론 리파지토리를 세팅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앞에서 주피터 노트북 서버가 기동이 되면 첫 번째 화면처럼 워크스페이스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긴 리파지토리를 클론해서 당겨오기 위하여 왼쪽 깃 아이콘을 클릭하여 클론 리파지토리 항목을 클릭합니다. 클론하기 위한 리파지토리 URL을 세 번째 화면에서처럼 등록하고 클론을 수행하게 되면 마지막 화면과 같이 당겨온 파일이 최종적으로 주피터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과정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주체가 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주피터 노트북과 연계를 진행하는 등록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진행한 긴 리파지토리 등록 과정을 베이스로 실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긴 리파지토리에 있는 샘플 데이터를 주피터 노트북에 연계하여 데이터 클론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파지토리 등록 과정은 앞에서 보신 과정과 동일하게 수행하고 클론을 수행하게 되면 마지막 화면에서처럼 당겨온 데이터가 비주얼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데이터 조회 화면 형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오른쪽에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샘플 데이터는 CSV 형식의 샘플 데이터 파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과정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행되는 화면으로 다섯 번째 화면에서처럼 샘플 수행 파일인 샘플 calculator 파이썬 파일을 수행하게 되면 앞에서 보신 CSV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체 sum, row, average 값에 대한 결과 화면이 여섯 번째 화면과 같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참고로 파이썬 파일의 내용은 이와 같은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간단하게 작성된 연산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비교적 간단하게 샘플 데이터 파일을 기준으로 주피터 노트북 안에서 깃을 등록해서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값까지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활용 예시에서는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여 간단한 연산 처리 과정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였다면
두 번째 예시에서는 텐서플로우를 활용하여 샘플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값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면은 앞에 과정에서 보셨던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 구성해주는 창과 동일한 화면입니다. 다만 차이점은 오른쪽 옵션 항목에서 텐서플로우 항목을 선택하고 스타트 서버를 수행하여 주피터 노트북을 기동합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앞에 보셨던 클론 리파지터리 등록 방법과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을 마치면 마지막 3번 화면처럼 텐서플로우 샘플 데이터가 주피터 노트북 워크스페이스에 복제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클론 리파지토리를 등록하고 복제하는 과정까지가 완료가 되면 지금 보시는 네 번째 화면과 같은 샘플 데이터가 복제된 결과 화면이 보입니다. 여러 개의 텐서플로우 샘플 데이터 파일들이 있고 그중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일인 resource.tar라는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 파일은 뒤쪽에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파일인 파이썬 파일도 함께 해당 경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터미널을 이용하여 해당 경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해당 타르 파일은 먼저 압축 해제를 합니다. 여섯 번째 보이는 화면이 해당 타르 압축 파일을 해제하게 되면 디렉터리 안에서 엠니스티 데이터베이스 학습을 위한 샘플 파일들인 CSV 파일이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 CSV 파일이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텐서플로우 모델에서 활용된 샘플 데이터 파일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엠니스티 데이터베이스 학습을 위한 샘플 파일이라고만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엠니스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엠니스티 데이터베이스란 필기 숫자의 분류를 위한 학습 데이터 집합입니다. 즉, 이 데이터는 어지럽게 필기된 숫자가 어떤 숫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학습, 즉 뒤에서 보시게 될 장표에서 샘플 파일처럼 머신러닝과 같은 학습을 활용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약하면 손으로 쓴 숫자들로 이루어진 대형 데이터베이스이며 다양한 화상 처리 시스템을 트레이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샘플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7번 화면에서처럼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엠니스티 학습을 위한 CSV 파일이 있고 그 중에서도 학습에 사용될 amnesty underbar train.csv라는 파일이 데이터 화면이 이제 여덟 번째 화면으로 표기가 된 화면입니다. 학습 결과를 보기 위한 수행 파일인 앞에서 보셨던 amnesty tensorflow python 파일을 수행하며 아홉 번째와 같은 결과 화면이 학습을 통해서 분석된 결과 화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전 수행한 파이썬 파일 내용은 위에서 보이시는 여덟 번째 화면인 amnesty 데이터베이스에서 나타내는 문자열을 분석하여 결과 화면으로 도출하라라는 샘플 스크립트 내용입니다. 즉, 지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영역을 보시면 예전에 매지가이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 노력의 절반만큼만 투자하시면 가운데 알파벳 S와 같은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그 문자열을 제가 좀 아까 설명드린 파이썬 수행 스크립트가 수행됨으로써 인식하고 분석해서 아홉 번째와 같은 최종적으로 텐서플로우 결과물들이 도출되는 전반적인 플로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아젠다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레드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 그래서 RHODS와 그리고 이제는 레드햇과 관련사이기도 한 IBM 제품 중에 비슷한 제품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IBM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 줄여서 CP4D라고 하는 제품과도 살짝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CP4D 제품뿐만 아니라 IBM 클라우드 제품 영역인 클라우드팩 시리즈들은 오픈시프트, 레디 기반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팩 시리즈 중 클라우드팩4 데이터 제품이 AI 애널리틱스 영역으로 포지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 제품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영역의 제품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P4D 제품에 대해서는 여기 세션에서 딥하게 살펴보기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P4D 제품 특징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개의 필라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가상화 같은 콜렉트 영역, 데이터 품질, 거버넌스 측면의 오가나이즈 영역,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레포팅과 같은 아날라이즈 영역의 기능을 제공하는 컨셉의 제품입니다. 요 정도로 해서 큰 범주에서의 CP포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장표에서 CP포드에서 제공하는 콘솔 기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CP포드 콘솔 내에서 제공되는 기능으로 제가 준비한 샘플 화면 몇 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와의 커넥션을 위한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CP포드에서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위자드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그 외에 커스텀 커넥션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구성이 가능하게끔 콘솔 내에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의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구성을 마치고 나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읽어드린 데이터들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샘플링한 화면으로 DB2 커넥션 화면과 오라클 커넥션 데이터에 대한 결과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테이블 간에 조인을 하기 위한 지금 보시는 화면은 테스트 화면이고, 왼쪽 상단의 화면이 커넥션되어 읽어드린 테이블 간에 조인하기 위해서 해당 컬럼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조인된 테이블의 결과 화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화면이 최종적으로 조인된 테이블을 기준으로 데이터 가상화된 테이블을 제공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커넥션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데이터 가상화뿐만 아니라 데이터 레이크까지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 CP포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간단하지만 여기까지 해서 CP포드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랩업 차원에서 RHODS와 CP포드 두 제품 간 기능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HODS는 앞서 보신 주피터, 텐서플로우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 모델링 측면이 좀 더 부각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금방 세션에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강점으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오픈 데이터 허브와 같이 다양한 오픈소스 컴포넌트들을 다각도에서 활용하여 기업에서 ML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RHODS, CP4D 두 제품 모두 데이터 분석을 처리하는 공통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CP4D 제품은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가상화, 데이터 거버넌스에 좀 더 특화된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론 비슷하고 때론 차이점이 존재하는 두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로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AI, ML 관련해서 고객의 요건 또한 다양해지고 니즈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기존 레드햇에서 제공하고 있었던 파스 영역의 오픈시프트뿐만 아니라 추가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제품 또한 AI, ML 영역에서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레드햇에서 제공하는 포털인 레드햇 디벨로퍼 포털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도 RHODS에 대해서 직접 데모 형식으로도 체험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 전달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